자, 유비논증 오늘 수업할게요. 좀 필기하기 편하라고 B4에 뽑았습니다. 자, 학교에서 이미 한번 수업을 했을 테니까 우리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이 글은 갈래는 뭡니까? 설명문이었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 가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쩌고저쩌고. 문장이 좀 길지 않니? 이럴 때는 끊어가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유비논증이라는 단어가 하나 제시되었네. 개념 제시되었으니까 표시해주시고,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한번 끊어주십시오. 유사하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대상이, 자, 어떤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대문자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추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 알려졌을 때에서 한번 끊어주십시오. 아, 문장 되게 기네. 다른 대상도, 자, 얘는 대문자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대상 B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래. 이게 뭐라고? 유비논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해서 첫 번째 이 문장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인가요? 유비논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장이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 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전체가 지금 정의가 쓰인 것입니다. 유비논증은 어떠한 논증이다 라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보니까 또 유비논증은 이라고 시작하고 나에도 다에도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 야, 그러면 유비논증이라는 게 이 글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얘가 핵심어 또는 중심 소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핵심어, 중심 소재. 자, 이렇게 1문단에서는 보통 어떤 내용이 전개되느냐? 1문단은 화제를 제시하는 문단이에요. 화제 제시.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거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게 라고 해서 우리는 1문단을 읽으면서 핵심어를 파악하고 앞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전개를 예측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유비논증이라는 핵심어의 개념을 살펴봤어요. 유비논증이 뭐였냐면 두 개의 대상이 있는데 그 둘이 비슷하다 라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그러면 두 개가 유사하다는 게 기본 조건이네. 이걸 바탕으로 A라는 하나의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다른 대상이 그 특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을 거라고 내가 추론을 하는 것, 추측하는 논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유비논증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주겠죠?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 그쵸? 어떤 이미 알고 있는 전제가 있어? 유사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한다.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익이잖아, 그치? 내가 어떤 모르는 대상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추측해낸다는 거잖아. 그쵸? 쓸모가 많겠지? 그래서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형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글에서 핵심 소재는 뭐야? 계속해서 유비논증이야. 유비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풀어서 뭔지 알려는 좋지만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된단 말이야. 이해 완전히 됐어? 이거 가지고? 네, 그러면 다행인데 안 됐을 수도 있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오는 소재가 뭐야?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둘의 대립을 살펴보면 유비논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대. 그러면 이 뒤에 이 문단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동물 실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소개를 하겠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유비 논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자, 해서 우리는 1문단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했어. 자, 화제가 무엇인지 유비 논증이구나. 핵심어까지 파악했고 글의 전개까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하면 1문단에서 할 내용은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2문단으로 가봅시다. 유비 논증을 활용하여 문장이 또 길어서 끊어가며 볼게.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그러면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쪽이네요. 그치? 자, 저는 이렇게 어렵게 써 있으면 그냥 쉬운 단어로 한번 바꿔줍니다. 찬성이잖아? 찬 정도 한번 써줘요. 자, 그리고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하는 쪽, 즉 찬성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까지 괄호로 한번 묶어보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다음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추론한댔어. 자, 우리 밑에 있는 그 동물 실험 어쩌고 하는 내용 우리 지금 왜 본다고 했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유비 논증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볼까? 자, 유비 논증이 뭐였냐면 두 개의 대상이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맞습니까?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으니 첫 번째 덩어리 동일한 거 확인하셨죠? 맞아? 그 다음 A 어떤 대상이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어? 그러면 B도 그러하겠네 라고 추론을 하는 거를 봅시다.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실험 동물에 해당하는 게 A야 B야? 실험 동물은 A야 B야? A지. 맞죠? A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네? 라고 확인한 거지. 근데 동물이랑 인간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A에서 이런 결과 나왔으니까 B, 인간에게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라고 추론하는 방식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유비 추론의 유비 논증의 예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단어를 좀 덧붙여 볼게. 유비 논증을 활용해서 자, 동물 실험 어쩌고 자, 인간과 그 실험 동물 사이에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음. 자, 지금 이게 근거지. 이걸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는 것이죠.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표지가 있네. 그럼 여기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은 뭐야? 인과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라고 주장한대. 자, 다시 동물 실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한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찬성하는 거야. 맞죠? 우리 지금 찬성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무엇에 따라서 동물 실험 찬성하는 거야? 유비 논증에 따라 추론을 했고 그 추론 결과에 따라 찬성하고 있어요. 됐니? 3문단. 자, 이렇게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여기 쓰인 전개 방식은 뭐죠? 정의, 그치? 자, 무엇에 대한 정의야? 개연성. 개연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개연성이 뭐래? 내가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냈는데 걔가 참일 가능성, 걔가 옳은 말일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한대. 내가 개연성 정의가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던데 대충 뭔지 기억나? 대강 무슨 뜻이었지? 뭐 좀 길었죠? 완전히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이게 개연성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개연성. 그래서 유비 논증이
말하자면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된대. 맞지 얘들아? 유비 논증이라는 게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얘네 둘이 비슷해요 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 맞죠?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얘는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고 무엇이 비슷해야 한다고 했지?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야. 근데 얘들아 이때 새로운 정보라는 게 뭐지요? 1문단의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새로운 정보야. 곧 결론이야, 결론. 우리가 결론으로 도출할 그 새로운 정보랑 관련이 깊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래서 뒤에서 예를 들어 라고 하며 우리한테 뭐 제시해 줍니까? 예시를 제시해 줄 겁니다. 내용 전개 방식 예시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자 오른쪽에 한번 써볼까나? 얘들아 예시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야. 맞니? 앞에서 이미 얘기를 한 내용인데 자 너네 이거 이해 잘 안 될 수도 있어. 한번 내 말 들어봐 라고 하며 똑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맞니? 그래서 결론은 반복이거든. 반복한다는 건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문제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예시는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라고 하는 게 예시가 결국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쌤도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말하잖아. 그쵸? 자 예를 들어 뒤에 동그라미 기억 밑줄이 빠져있는데 기억나시다시피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이게 기억의 밑줄입니다.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라고 했으니 쉽게 말하면 기억은 뭐야? 찬성 쪽이죠. 동물 실험 찬성하는 쪽.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라는 것이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근데 그 공유하는 유사성이 뭐냐?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자 밑줄 그어볼까?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한다는 유사성. 이걸 가지고 있어요.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 이 유사성이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그 새로운 정보라는 게 뭐라고 했지? 1문단 봤잖아. 1문단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한다고 했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저 새로운 정보가 결국 뭐였어? 우리가 성우야, 유비 논증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결론이라는 게 새로운 정보라고 했죠. 근데 아래를 보시면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라고 해서 용어 바꿔 쓰는 거 보이니? 내가 독서는 뭐에 주의하랬어? 이렇게 어휘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바꿔서 쓰는 거에 주의하라고 했죠. 실험 결과 곧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본데 자 다시 피가 순환, 허파로 호흡 이것은 결과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개연성은 어떻겠어? 높죠. 자 오른쪽에 써가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랑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 높으면 개연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반복해서 설명해 줬는데 자 1번 실험 결과랑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 높으면 개연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지요? 피가 순환한다, 혈액이 순환한다, 그 다음 허파 호흡한다. 이건 실험 결과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연성이 높아 라고 주장한대. 근데 이 찬성 측에서 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반면에 라고 써있지. 반면에 이것도 담화 표지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자 반면에는 언제 쓰이는 전개 방식이죠? 대조. 그렇지. 자 무엇이랑 무엇을 대조하는 거냐면 1번이랑 2번 대조하는 거야. 자 뭐냐 얘네들은
관련 있는 유사성이야. 그런데 아래에 있는 건 관련이 없는 유사성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어떤 것은 무시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느냐. 실험 결과랑 관련 있는 유사성에 대해서는 얘는 주목하고 얘는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 실험 결과랑 관련이 없는 유사성은 뭐라고 하지? 무시해도 된다 라고 하죠. 실험 결과와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유사성이 없더라도 무시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문장으로 볼까요?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갖지 않는데, 자, 꼬리의 유무 윗줄. 자, 얘는 유사성이 없어. 하지만 그건 실험 결과랑도 관련이 없어. 실험과 관련이 없음. 따라서 무시해도 된다라고 본대. 자, 3문단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3문단에서는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1문단에서부터 봐봐. 유비 논증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추리야. 따라서 유사성의 보장이 매우 중요해요. 얘네들은 비슷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 비슷하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하냐면 새로운 정보, 즉 결론이랑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돼. 우리가 어떤 동물로 동물 실험을 할 때 그 동물은 꼬리가 있어?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하는 실험과는 관련이 없는 특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시할 거야. 대신 무엇은 중요하느냐? 이 개연성을 높여주는, 다시 말해 새로운 정보, 결론과 관련 있는 유사성은 중요해. 예컨대 피가 순환한다, 허파가 호흡한다 라는 것은 결과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석호 알겠니? 네. 3문단. 자,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면은 또 뭐가 쓰인 거죠? 대조가 쓰인 거죠. 자, 위에 있는 것은 동물 실험 찬성측이야, 반대측이야? 찬성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하는 측이네요. 니은의 밑줄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에 그어주시면 됩니다. 동물 실험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 주장하는 쪽 그 찬성 측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자, 계속해서 우리는 유비 논증이랑 관련해서 동물 실험 찬성과 반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비판이 나오면 세모 표시로 보통 해주는 편입니다. 자, 다음 첫째, 둘째 이렇게 두 가지를 첫째, 둘째라는 담화 표시로 늘어놓고 있네. 그럼 여기 쓰인 방식은 뭐죠? 열거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판부터 살펴볼까요?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또 문장이 길어지네. 끊어봅시다.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위와 같은 유사성이 뭐죠, 여러분? 뭐였지? 혈액순환과 허파 호흡이었지, 그치? 자,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자, 뿐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다 조금만 필기를 할게요, 여러분. 자, 뭐뭐일 뿐이라는 표현이요,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문제로도 많이 구현이 돼요. 자, 빈출 표현이에요. 자주 나오는 표현.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자, 뭐뭐일 뿐 또는 무언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보조사만 이런 거. 자, 이 뿐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지? 일부는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 일부는 인정하되 의미를 한정 짓는 거예요. 야, 근데 그래,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의미를 한정하고 더불어 차이점을 발견하는 경우 뭐뭐일 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차이 제시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장을 조금 더 읽어볼게, 얘들아. 여기까지 썼니? 네, 그러면 본문 보시죠.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얘들아, 그러면 무엇을 지금 인정하는 거지? 자, 뒤에 문장 봐봐.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보자. 자,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라고 해. 그러면 유사성이 있다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이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의미를 한정하는 거야. 자, 다시 두 개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은 일부 인정해. 근데 그건 뭐일 뿐이다? 기능적 차원으로 한정하는 거야. 이해됐지?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고 그냥 기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자, 봐봐. 뭐뭐라고 해도 이것도 역시 많이 나옵니다. 일부 인정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자, 뒤에서 뭐 제시했어? 차이점 제시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됩니다. 해서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자, 동물 실험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선지가 나와. 요거는 쉽지? 근데 이제 수능 지문에서는 지문이 훨씬 더 길어지고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여러분이 찾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 자, 하니 저런 뭐뭐일 뿐 뭐뭐라고 해도 저런 표현에 주의해서 읽어주십시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메커니즘은 작동 원리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똑같이 헛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작동되는 기능 자체는 원리 자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을 하면서도 자, 오로지 기능적 유사성만 주목한다. 무엇은 주목하지 않는다? 인과적 메커니즘은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깠어요. 그러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자, 어디다 밑줄 그을래? 저는 여기.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까지 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비판이고 인과적 메커니즘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비판이네요. 1번과 2번. 자,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얘들아, 본문에서부터 벌써 뭐뭐와 달리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럼 이건 역시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 이럴 때는 뭐뭐와 달리를 빼고 읽어주세요. 선지 분석하는 거랑 똑같이. 인간은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다라고 했어. 이거 당연하지. 인간이, 우리가 동물은 아니니까 당연히 직접 느낄 수는 없어. 근데 자신의 고통은요? 얘는 당연히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쉬운 추론 문제인데 선지에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자, 계속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적 유사성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보자는 거야. 자, 나의 고통 내가 직접 느껴 못 느껴? 직접 느끼지. 그러면 추론까지 해야 돼? 반응을 보고 추론? 내가 아픈 건데?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이건 추론이 필요 없지. 근데 어떤 동물이 막 낑낑 막 이런 소리 내고 애기가 막 힘도 없고 축 늘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걔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 야, 아픈가 봐 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동물의 행동을 보고 생각한 거지. 맞아?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고 기운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이 인간이 아팠을 때 하는 행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프면 기운이 없고 낑낑거리고 움직이지 않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랑 동물은 비슷하니까 인간이 이랬어? 아플 때 이랬어? 동물도 아플 때 그러겠네? 자, 인간이 아플 때 이런 행동하니까 동물의 저 행동을 봤을 때 쟤는 아플 거야 라고 추론을 해. 맞아요? 우리는 그럼 동물의 고통이라는 것은 직접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유비 논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얘들아,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기능적 유사성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을 해낼 수 있어. 아, 쟤네들도 고통을 느끼구나 라고 추론해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기능적 유사성은 주목하지 않는 거야. 동물도 아픔을 느끼는데 왜 걔네 가지고 실험하냐고. 이해됐어? 이렇게 깠어요. 자, 요컨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컨대는 역시 주목해야 하는 담화 표지인데 언제 쓰이냐면 얘는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얘 뜻은 뭐냐면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따라서 여기서 요약 정리하는 내용은 뭐겠어? 중심 내용이겠지? 중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컨대 뒤에 있는 거, 이건 역시 출제가 많이 돼요. 자, 요컨대 첫째 비판은 우리가 아까 1번하고 첫째 비판 이렇게 1번 세모했던 거 있지? 첫째 비판은 그게 뭐였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지만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일 뿐이다 라는 요거였어요. 세 번째 문장. 자, 첫 번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에 자, 뭐야? 개연성이 낮다 라는 거야. 아, 그거 개연성이 떨어지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야. 맞니? 기능적에서만 비슷하다고, 메커니즘은 다르다고, 인과 메커니즘은 다르다고. 자, 반면 두 번째 비판은, 자, 둘째 비판에다 세모 표시해 주십시오.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자, 밑줄 윤리적 문제 제기,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자, 뒤에는 저는 네모 꺽쇠로 묶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 안 되고 인간에게 고통은 안 된다라고 주장. 그 다음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누구 생각이야? 기호로 얘기하면 동그라미 기억 생각이야, 니은 생각이야? 기억의 생각이지. 찬성하는 쪽. 맞아? 자, 찬성 측, 동물 실험 찬성 측, 즉 기억의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대. 자,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 이쪽은 기호로 얘기하면 뭐예요? 니은, 그치? 얘는 니은, 반대하는 쪽 니은의 생각이야. 동물 실험 반대, 니은의 생각.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추론을 할 수 있네. 자, 하필 공평이라는 말을 썼어. 공평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반대하는 쪽, 동물 실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이라는 것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맞아?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동등한 생명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라고 생각하는 쪽 아니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인간들, 일부 인간들 왜 공평하게 대하지 않아? 왜 동물은 함부로 대해? 왜 쟤네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알겠니? 자, 결국 윤리성의 문제라는 것도, 자, 윤리성의 문제가 1번 비판이었어, 2번 비판이었어? 2번 비판이지. 이 2번 비판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논증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자, 요게 핵심이야. 일관되지 않은 유비논증. 요거 이해했어? 왜 유비논증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야? 성우 설명해봐. 저거는 이제 좀 설명하기가 좀 자, 제가 할게요. 자,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동물실험 찬성하는 쪽. 자, 피가 순환하네, 허파로 호흡하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기능적이라는 말을 찬성 측에서는 안 썼지만 반대측 입장에 따르면 기능적 유사성인데 이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지. 자, 찬성 측은 여기 주목하고 있어. 단 이제 이걸 동물 실험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단 이것은 인과적 메커니즘이 상이하다라고 분명히 짚었지만
어쨌든 동물 실험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간과 동물은 모두 혈액순환을 하고 허파로 호흡하므로 이런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두 번째, 반대 측에서 비판하는 바에 의하면 동물도 인간도 모두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 역시 기능적 유사성이죠. 그런데 동물 실험 찬성 측에서는 이 기능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주목해요,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죠.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무시하니까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동물 실험 반대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찬성하는 놈들, 이놈 새끼들 아주 그냥 유비 논증을 바탕으로 해서 동물 실험하는 게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라? 이 유비 논증에 일관성이 없네. 그냥 풀로 쓰자. 유비 논증에 일관성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따라서 두 번째 문제 있죠.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에게 고통 끼치는 실험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따라서 일관성 없는, 그냥 반복이지만 한 번 더 쓰면서 이해하자. 일관성 없는 유비 논증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1, 2, 3, 4번 문제 푸셨죠? 푸셨지만 다시 한번 답 골라보세요. 한 1분이면 다 고르겠지? 내가 너무 훌렁훌렁 답 기억나는 것만 체크하지 말고 이건 뭐가 틀렸지? 뭐가 틀렸지? 한번 세세하게 고쳐보세요. 1분은 농담이고 3분 드리겠습니다. 틀린 부분들 한번 고쳐보세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나.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것. 몇 번이야? 몇 번이야? 2번. 어? 뭔 이러는데? 앞에 묵음인데? 5번이거든요. 5번. 자, 5번에서는 뭐가 틀렸냐? 넘어서가 아니지. 우리 계속 유비논증 차원에서 동물실험 유효성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동물실험 유효성 주장에 대한 찬반을 살펴보는 이유가 뭐였지? 유비논증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었죠. 웃겨 정말. 자,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 얘들아? 3번에서 유비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개연성.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유사성. 유사성인데 그 유사성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한댔지? 새로운 정보, 즉 결론과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는 괜찮으시죠? 네, 2번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니까 자, 틀린 것까지 전부 고쳐봅시다. 자, 1번 뭐가 틀렸지? 관련 없는 이게 아니야, 그쵸? 관련 있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집니다. 있는으로 고쳐주시고, 자, 다음 2번은 뭐가 틀렸나요? 틀린 거 아니야? 자, 봐봐. 일단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은 자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 그 다음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 둘 다 유비논증에 의해서 안다 라고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괄호로 묶어봅시다. 자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유비논증에 의해서 알아요? 이거 아니라고 쌤이 미리 알려줬지. 앞에서 자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이건 직접 느낄 수 있어. 직접 느껴서 알 수 있음. 근데 이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유비논증에 의해서 아는 거 맞아요? 네, 이것은 유비논증에 따라서 알아요. 그래서 앞부분이 틀린 거야. 자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논증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다음에 3번은요?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 인간이랑 꼬리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꼬리의 유무라는 차이점이 있네? 이거 논증의 개연성 낮춰요? 개연성 낮추지 않지? 왜냐? 왜냐? 자, 여기 보십시오. 3문단입니다. 3문단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실험과 관련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했잖아. 관련이 없어서, 새로운 정보랑 관련이 없어서 무시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반대하는 측에서 저것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개연성을 낮춘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아 틀려? 왜 틀려요? 근거는요? 상관없이 저게 틀렸거든요. 몇 문단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지? 찾아봐. 본문으로 찾아봐. 대충 찍지 말고 빨리 읽어보고 찾아. 2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안전하게 약물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이익을 준다라고 한 거지. 자, 다시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해서 동물을 통해 실험을 해봤어.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어. 따라서 인간에게 이익이야 라고 판단한대. 근데 우리 2번 문제 4번 선지에선 뭐라고 했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동물 실험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한 거지. 써줘. 동물 실험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해서 이익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5번이 정답이죠. 제가 아까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거까지.
공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자, 이제 3번으로 갈게. 3번. 자, 기억은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쪽, 니은은 반대하는 쪽이었죠? 이에 대한 설명, 제일 적절한 거니까 또 하나씩 고쳐봅시다. 자, 1번은 뭐가 틀렸니?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니은은 생각하지 않지. 니은은 기능적 메커니즘 둘이 다르다라고 주장하죠. 자, 다음 2번은 기억이 니은의 비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사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 돼? 아니죠.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거 애초에 이거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니은은 뭐라고 했어? 그래, 걔네 유사하지. 그런데 뭐에서 유사하냐면 기능적 유사성은 가졌다고 이미 인정을 해줬어. 맞아? 그러니까 기능적 유사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대신에 뭐에 대해서 주장해야 돼? 적절히 대응을 하려면? 니은이 뭐라고 비판했지? 그래, 인과 메커니즘이, 그냥 인과까지만 쓸게. 인과 메커니즘이 다르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럼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려면 무엇이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렇지. 인과적 메커니즘이 유사하다고 유사함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이해됐니? 그래서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반박해야지. 이미 인정해주고 있는 걸 뭐야 또 유사하지 않음을 보여주면 된다. 아예 헛다리 짚고 있죠. 자, 그리고 3번이 답입니다. 자, 니은은 기억이 어쩌고 저쩌고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자, 전자가 뭐냐?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이죠. 전자, 후자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지? 전이야, 앞, 전이야. 먼저 말한 거야. 인과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뒤에 말했으니까 얘는 후자가 되겠죠? 전자에만 주목하고 여기만 주목하고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어요. 3번이 답. 자, 다음 4번은 뭐가 틀렸나 보자. 자, 니은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맞아요? 아니지. 뭐야? 유사하지 않으면 이러는데, 자, 이게 아니고 유사성, 즉 기능적 유사성은 인정을 했어. 기능적 유사성은 오케이. 근데 뭐가 다르다고? 계속 말하지만 인과적 메커니즘이 다르다. 인과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5번. 니은은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리고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했어? 아니지. 이것 또한 뭐라고 했어? 이것 또한 기능적 유사성이라고 했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다음 혈액순환과 허파호흡 모두 기능적 유사성인데 그 허파호흡 등의 기능적 유사성엔 주목하고 고통을 느끼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뭐냐면 필기 다시 보여줄게. 이거였어. 혈액순환과 허파호흡이라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만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아서 일관적이지 않게 유비 논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거였어요. 원태가 집중하고 있어? 네. 자, 그러면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가 있어. 하나가 있네. 개가 사나워.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보고 어머, 저 다른 개도 사나운가 봐 라고 판단을 했어. 자, 그럼 얘들아 다시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일단 뭐야? 유사성이죠. 그쵸? 그래서 A를 바탕으로 해서 B를 판단한 거네. 자, 뭐가 A야? 가야, 나야, 다야, 라야.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뭐야? 나? 자, 실험 동물에 해당하는 게 A지. 어떤 게 A야? 가예요. 그쵸? 자, 실험 동물이에요. 그쵸? 자, 이걸 보고 내가 인간한테 적용을 했던 것처럼 다른 개를 본 거지. 그치? 실험 동물이 이러저러 했으니까
내가 잘 모르는, 자, 아직 실험 안 해봤지만 인간도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유비 논증이었죠. 어떤 개가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그 반응 결과였던 거지. A의 결과. 자, 이것 때문에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얘들아? 새로운 정보, 곧 결론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부분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대체제로 우리는 뭐 선택한 거야? 나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매칭시켜보면 실험 동물에 해당하는 게 뭐야? 가예요, 그쵸? 그 다음 B가 뭐였지? 유사성이죠. 유사성에 해당하는 거 다밖에 없네. 그리고 나서 나를 찾아야 하는데 나는 반응 결과였거든. 정확히는 사실 여기 뒤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하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사납고 물려는 버릇에 대해서 설명한 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마지막 5번 문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맡기는은 무슨 뜻이냐면 맡기는, 자, 얘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일을 담당하게 하다 라는 뜻이야. 어떤 일에 책임을 지우거나 담당하게 하다, 이게 맡기다 라는 뜻인데, 이제 D가 끼치다잖아요. 끼치다는 영향이나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디귿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더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